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뭐 리콜도 있고요. 또 한국인 유튜브 분의 또 좋은 어떤 영상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저의 뭐 피드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콜이죠. 이것 때문에 주식이 좀 영향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딱히 NHTS의 리콜에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심각한 거면은 과민 반응해야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리콜이 그렇게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내용은 모델 3 트렁크랑 모델 S의 프렁크입니다. 앞에 달리다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데, 그리고 이제 미스얼라이먼트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래서 필 앤 피니쉬가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뒤에 카메라에 이제 하니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 같은 것들. 미국은 2014년인가 15년인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그때쯤 강제로, 한국도 그럴 수도 있는데 강제로 무조건 백업 카메라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옵션은 안 넣더라도 뒤에 후방 카메라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냥 법으로 강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이제 열었다 닫았다,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선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뒤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이제 미국에서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영향이 있어서 이제 리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델 S는 저거 앞에가 열린다라는 건 좀,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얼른 확인하셔서 리콜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치명적이냐? 뭐 후방 카메라가 법적으로 이제 필수로 잡혀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필수냐?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또 구독자님들이 이제 늘어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제가 초창기에 NHTS의 리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NHTS가 매년 리콜을 때리는지를, 또 그냥 리콜만 치면은, 자, 2022년 12월 30날 기사입니다. 무슨 언더바디 패널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에 데미지 줄 수 있다, 이거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언더바디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건 포드 F150은 한 얘기니까 찾으면요, 진짜 할 컨텐츠 없으면은 정말 이게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스바루는 트랜스미션 페일로, 이거 12월 15일입니다. 아니, 제가 옛날 걸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12월 달만 얘기하는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스바루 2022년, 그리고 폭스바겐의 아틀라스, 에어백 프로블럼, 이것도 12월, 이거 크리스마스 다음이네요. 근데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단골 메뉴들이 있네요. 이 에어백은 진짜 단골 리콜인데, 옛날에 카타카인가요? 그 대량으로 한번 리콜했어서, 아니 12월 달 리콜만 찾아봐도,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현대 기아의 엔진 그 화재는 확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29일인데 지금 확대적으로 계속 이거를, 어제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때린데 또 때리고 내구성도 테스트하고 제대로 하는지도 보고, 그 뒤도 계속 이제 추적 조사까지. 진짜 대단한 기관이라고. 제가 물론 뭐 이 세상에 완벽한 기관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부 기관 중 이렇게까지 기업을 괴롭히는 기관이 있나, 이렇게 좀 투명하게, 참 그냥 나름 정말 잘 만든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만 기사로만 얘기하면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래프도 얘기했는데 그 그래프가 아주 이쁘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건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들더라도, 이게 바로 NHTSA가 매번 또 통계를 내는 자료입니다. 정부 자료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인데, 자, 매년 얼마나 리콜을 때렸는지, 뭐 분야별로 뭐 uninfluenced, influenced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상세 보는 거고 그냥 토탈만 보자라는 거죠. 아니, 넘버로 리콜을 보면은 지금 2022년에 한 800건 넘게, 886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사 같은 데를 찾아보면요, 이것도 NHTSA가 발표한 것을 갖고 온 겁니다. 거의 900건에다가 2020년에만 55 million vehicle이니까 5,500만 대 좀 넘게, 거의 미친 거죠. 5,500만 대. 이게 적은 거냐? 잘 보면요, 2015년에는 8,600만 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콜 맞은 차량 대수가요. 그 전에는 6천만 대였다가 2016년에는 무려 1000건의 리콜을 때리고 7,600만 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건이면요. 이거 뭐 거의 뭐 하루에 두세 건인가요? 2건 이상이죠. 3건? 이 정도기 때문에요. 그냥 매일 리콜은 매일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더 심각한 것도 있고, 근데 NSTS의 입장은 모든 리콜이 다 안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뭐 주식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개개인이 보기에 이건 좀 심각하다, 아니면 뭐 좀 덜하다라고도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NHTS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매일 리콜이 터진다. 그래서 굳이 이거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뭐 물론 당연히 차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통계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다. 다시 한번 최신 자료로 제가 이쁘게 그린 그림은 한 2014년까지였는데 제가 무려 2020년 자료까지도 NHTS의 기관까지 들어가서 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여튼 매일 리콜은 터진다. 그것만 얘기해도 예, 하루 매일 떠들 컨텐츠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뉴스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죠. 사람들이 이거 UI 업데이트 된 거, V11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조금 강성 팬들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걸 일론 머스크도 확실히 빨리 아는지, 테슬라도 아는지, 소비자들 반응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또 임프루먼트가 다 온다고 하니까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개선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은 밑에 이런 아이콘들,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바꿀 수는 있긴 한데 딱히 저도 예전이 좀, 근데 이게 또 섣불리 판단하기에 사람이 워낙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러니까 전에 좀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보기가 나빠진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그래서 결국 여기 테슬라라지도 보이스 커맨드로 가게 되는, 저도 그래서 음성으로 안전상 그게 더 좋긴 하겠죠. 그래도 약간 불편한,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된다. 자,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다른 트윗은 이게 좀 재미난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구에도 관심이 있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화성에 사람 보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인구 감소에 아주 치명적이 아주 생각한다는. 그래서 인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답글을 잘 다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생산 가능한 working age population이 작년이 피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줄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예전에 왔던 그런 위기론들은 인구 감소, 그러니까 working age population이 줄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좀 이제 둔화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이론이 있긴 한데요. 이게 꼭 그 타이밍이 100% 맞는다라고는 또 말하기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랑 연관돼서 더 재미나게 읽은 거는 지금 글로벌 유니콘 클럽, 그러니까 $1빌리언 이상 받는 프라이빗 컴퍼니가 거의 1000개에 육박합니다. 900개가 좀 넘는데, 9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히스토리상, 그렇죠,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 next recession, 그러니까 다음에 다운턴 왔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많이 못 살아남을 거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채널에도 유니콘 클럽 이런 스타트업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아마 S&P 500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S&P 500 기업에 옛날에는 한번 거기 들어가면은 최장 거의 뭐 한 평균적으로 on average로 20년 정도 이렇게 막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주기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기업에 이제 바뀌는 피리어드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은 그 옛날 대기업들이 꽤 한번 자리 잡은 대기업들이 오래 하고 있는데, 미국도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런 대기업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업의 그런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좀 크게만 보면요. 그거가 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못 살아남을 거다. 정말로 기업이 지금은 엄청 이게 크고 오래 갈 것 같지만 무너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이 트윗도 가져오게 됐고요. 근데 다음 질문에도 또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답글을 해줘서, 다음 리세션이 그러니까 언제 올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의 것으로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는 내년 초반에 봄이나 여름에 올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챌린징 할 것 같다라는. 그치만 2023년까지는 안 간다. 그러니까 내년에 오는지.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만이 아는 거라서 이건 일론 머스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냐? 자, 이 S&P 500의 지난 그 5년간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다운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기하게 미국 주식은 진짜 이 맥스로 봐도 한 30년 이렇게 봐더라도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상향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좀 내려가는 일도 있긴 있었지만, 이걸 사람이 예측한다라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어떤 기업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도 인플로이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듯이 예전에 시장보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면, 그런 어떤 성장성,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꾸준히 그러면은 홀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어떤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나 어머님은, 아버지나 저는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려고 하고 좀 외향적인데, 이제 그걸 막으시는 주변 아주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테슬라에 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 주식을 제 깐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또 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01k라든지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이렇게 은퇴 자금 비스무리하게, 그리고 국가에서 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피카, 근데 그건 좀 적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는 은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걸 맥스로 하고 집도 있고 비상금도 좀 있으면서, 그리고 여분의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왕창왕창 투자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도 아주 초창기 영상을 보면, 저는 아직도 다 홀드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큰 그림, 전체적인 이 채널과 테슬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만 보면은 테슬라에 미친 사람 같지만, 매우 관심 있고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고 정말 빅팬인 건 맞지만, 또 재산으로 보면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설령 이게 잘못된다라고 할지라도, 제 인생이 이렇게 가슴 엄청 아프겠죠. 근데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의 은퇴 자금은 수수료가 거의 없는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 워낙에 시장의 그런 벌러타일,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이기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별로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도 낮고 이런 데다가 그냥 지수 추정하는, 인덱스를 추정하는 데다가 그냥 잊어먹으려고 거의 맥스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미난 게 은퇴 자금을 또 미친 듯이 막 부을 수 있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룰상 텍스 디덕션 하는 정도까지는 맥스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 다 하고 이루고 있는 거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안정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뒤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리마인드를 이거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내년에 리세션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지, 이것도 내년에 온다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은 금물이고요. 근데 그 김에 저도 어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구독자님들께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은 셜록 현주님,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물류에 대해서. 이 영상 정말 저도 추천을 하고요. 지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이 없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지금 도로 위에 물류가 차지하는 게 이제 3분의 1 정도고, 그런 택배 물류에 대해서 어떤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서 추천하시는 게
한국도 지하철도 잘 깔려 있고 그 내부의 어떤 인프라에서 좀 더 더해줘서 이제 지선만 깔면 그렇게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3분의 1이나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도시 인프라 제한으로 이제 땅굴 그리고 기존의 지하철선을 좀 이용을 하면은 크게 어떤 걸 더 하지 않고도 좀만 더 추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 도시의 효율성, 물류를 지하로 보냄으로써 효율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한국이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된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저는 딱 하나의 기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미 하고 있죠. 보링 컴퍼니. 제가 영상도 좀 몇 개 만들기도 했고 아주 값싸게 효율적으로 땅굴 파는 기업입니다. 그 밑으로 지금 테슬라 차량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실제로 뚫려서 지금 작동합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회사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거 몇 개만 하고 그냥 뭐 그만뒀나? 아니죠. 그러니까 관심을 덜 받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고 프로포절도 계속 내고 있고 플로리다랑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텍사스에 지금 텍사스로 본사를 옮겨서 그런지 샌안토니오에 이제 공항부터 해서 다운타운까지 근데 땅도 이렇게 넓은 나라가 그냥 도로를 더 깔면 될 것 같긴 한데 예, 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모습도 미국이 참 이래서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링 컴퍼니 열심히 깔고 있다.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께서 설럭 현준님께서 얘기하신 건축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 보링 컴퍼니가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물류를 옮기는 로봇들이 사실상 테슬라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테슬라 봇도 얘기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것에 대응되는 이미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지금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깔아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안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